제가 볼 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 못해서 난리잖아요. 이준석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우리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전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몇 개월 후에 오픈은 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정치권 비하인드는 제가 누구 만나도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분들하고의 교감이 공개해도 된다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는 비화는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상대방은. 근데 이제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준석 그 캐릭터를 아는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작년 3월인가에 김한길 위원장께서 이제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난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좋아하는 그 자유영혼이시라 좋거든요. 재밌잖아요. 재밌지, 뭐. 네, 그 조영남 그 화기장터 쓰신 분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 생각보다도 너무 좋아서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먼저 뵙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준석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3년 제가 3월에 위원장님을 만났는데 2022년 5월에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아마 6월인가에 우크라이나를 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쯤 이준석이 대통령 당선부터 그 취임 막 이때까지 안절분절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성상납 이것 때문에 계속 수사 대상이었고, 실제로 7월 달에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자기를 어떻게 막 구해줘야 되는데 소스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쑤시고 방송에다가 쓰리쿠션 날리고 윤석열 욕하고 별짓 다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우크라이나를 김철근, 허은하 다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그 머리를 써도 다 같이 머리를 써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을 다 데리고 전국 구상을 하려고 제가 볼 때는 갔다 온 것 같아요. 외교부가 난리를 치는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돌아오면서 그쪽에서 이제 비행기 뜨기 전에 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김한길 위원장한테. 지금 비행기 타는데 도착하면 몇 시인데 찾아뵙겠다. 어디 계실 거냐? 그래서 네가 온다는 그 시간에 난 약속이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래 다음 날이라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나 뭐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다음 날인가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짜고짜 한 얘기가,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내년 총선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윤석열만 믿고 있다간 망한다. 그게 2023년 3월 얘기입니다. 총선 1년 전. 다 망한다. 내가 위원장께 정권을 드리겠다. 자기랑 같이 뭐 하자.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준석이가 네. 김한길한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이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몇십 년 동안 당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깨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어떻게 보면 고수지. 네,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니, 이런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정권 줄 테니까 윤석열 제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랬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은 척 하셨대요. 네. 되게 고수죠 진짜. 고수. 못 알아들은 척 하셨대요. 근데 저는 이준석의 캐릭터를 사실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본 게, 김무성 대표 진작에 갖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실상 갖고 노른 거거든요. KY 사건부터 시작해서 옥새 들고 나르시 할 때까지 김종인하고 그때도 콤비였었어요. 갖고 놀았고, 또 이번에 김영선 의원님 참 실망하신 분 많거든요. 김영선 오선 의원님한테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옛날에 친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괜찮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한테 비례해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준석이 뭐 비례 1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딜을 치면 그게 정치권에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전에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알 수 없는 행보들. 김기현 당대표 자리 물러나기 전에 이준석을 만난다거나, 포럼 자리에 이준석을 초청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행보들을 보면 이준석이 하는 게 어른들을 데리고 정치권 어른들을 데리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진짜 고수들은 애초에 거래를 안 터요. 대표적인 게 김한길 위원장님 제가 사례를 얘기해 드렸지만 그 케이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핵심 정보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준석이 하는 예능 썰, 한동훈 대표가 하는 서초동 편집국장 시절부터 해왔던 그런 어떤 정가의 썰, 풀기, 언론 플레이 이런 거 가지고는 감히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핵심 그 아젠다, 핵심 정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 다 은밀히 정말 추진력 있게 조용히 진행해 오셨고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 쭉 끌고 나가셨거든요. 요게 미쳐버리는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여의도 계산법이 안 먹히는 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셔서 이런 은밀성, 수사 은밀성 지키듯이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밖으로 절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요거를 건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지. 아주. 미치니까 김건희 여사 건들고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이철규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건데 신경 안 쓰죠. 네. 나 네. 한참 부정선거 네. 막 하고 그럴 때 준석이가 전화 왔더라고. 그때만 해도 전화 네. 통화할 때야. 네네네. 나더러 봉규 쌤, 저 스탠스 잘못 잡았대 나더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부정선거라고 그러지 말고 부실선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 같지도 않아서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이러고서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모르는 척 하고 그냥 넘어. 그랬었어. 이준석이 한 어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PD님한테 찾아서 좀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정교모 사회정의를 위한 그 교수님 모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서 책도 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계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7,000분 그때 당시 7,000분께서 이제 성명 내시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시사저널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데 인터뷰가 사회정의를 그 교수님들 모임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적당히 설명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준석이가. 그게 헤드라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얘는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민주주의라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가 적당히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그래. 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이 어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교수님들보다 더 위에 있고 그 시건방이네. 네, 자기는 대통령 감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치사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김종인하고도 얘기를 하는 사이인데 네, 김한길 정도는 가가지고 내가 제안하면 뭐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좌파에 계셨었고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보이셨지만 김종인 같은 그런 정말 그 가볍디 가벼운 기회주의적 정치를 하신 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먹히느냐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그 난리를 치는 썰 푸는 음모론 막 뿌리고 이런 사람들의 지금 가장 화나는 포인트는 정보 접근성이 없다. 대통령한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십상시론이다 뭐다 막 돌려가지고 좀만 들쑤시셨더니 순진하신 막 비서관님들이나 뭐 행정관님들이나 뭐 가까우신 의원들이 이제 긴장해서 아니라고 변명도 하시고 그건 아니다 이건 이렇다 사과하셔야 된다 대통령님 이번엔 사과하시죠 이렇게 갔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수사를 하면서 지켜봐온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짓 하면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죠. 이런 양아치스러운 행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뚝심 있게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 저는 대통령께서 끝까지 예, 특히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문제들 중요한 경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고위직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과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정말 몇 부 요인들 있잖아요. 우리 한덕수 총리님과
정말 뭐 국민들께 알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히 보여주셔야 되고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여의도 양아치들한테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보를 줄 필요도 없다. 어차피 방해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열일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건립 거기 또 공동 위원으로 공동 네, 거기는 추진위원이에요. 추진위원으로 네, 네, 활동하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